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봤을 때 지난 금요일이 좀 어려웠습니다, 대표님.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이제 좀 다 팔아야 되는 거냐 하는 좀 우려감을 낳았다가 오늘은 또 다시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건지 파생 시장 움직임을 보시니까 좀 분석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금요일 날 같은 게 아직도 서너 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환율로 자꾸 볼 거고, 네. 9월 26일 날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 V자 사다리 형태로 삼성전자 상계 또 변동성 환율을 이용하면은 그 폭탄 제조로 그 470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그 파생 선물 옵션 구조로 이게 이제 스트레들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참 어렵죠. 그러면 이게 470입니다. 이번에 466까지 죽였어요. 그게 하루에 100포인트 뺀 겁니다. 그럼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455. 하루에 200포인트 빼는 거. 그러면 환율 하루에 30원에서 50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자꾸 시나리오로 구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10월 10일부터 10월 말 사이에 미국의 그 약탈 경제 트럼프의 그 패권 일방주의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공격을 할 건가. 저는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을 약탈해가는 하나의 그 포식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어떤 스타일로 포식하냐면 자꾸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뭐 철도도 깔아주고 뭐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빚 갚하고 해서 완전히 속국 만드는 거고, 미국은 미국 들어와 한데 힘으로 억압을 해요. 그래서 니네가 갖고 있는 거 지금은 이제 3,500억 불 내놔. 그거 뺏길 것 같아요.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역량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지를 10월 말에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 지수를 보면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매수합니다 하죠. 딱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갖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장이 제가 왜 무섭냐면 이거 계속 그것만 끌고 잡고 올라가다가 어때요? 머리채 잡고 올라가다가 머리채 빠져버려요. 퉁 빠져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환율의 변동성에 하루에 이제 요번에 10원 올려갖고 이런 꼴 났거든요. 10원 올려갖고 하루에 30원 변동하고 50원 변동해보세요. 지금 그런 상상 하나도 안 하죠. 그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V자나 스트링거를 계속하고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보세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조 6천억 샀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와, AI 막 쫙 하는데 삼성전자 5조 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조 5천억 샀어요. 두 가지를. 그러면 사주면서 여기서 1조만 엎어쳐도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이제 삼성전자는 85,000원, SK하이닉스 30원에서 여러분들 돈만 묶이게 할 것 같아요. 그게 1개월 됐지 3개월 됐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돈을 제가 논의해야 하잖아요. 소부장주에 삼성전자보다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 85,000원에서 그래요. 10만 원 간다 쳐요. 그럼 15,000원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장이라면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어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10% 갈 때 또다시 제2의 하나 마이크론 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다니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저는 그 미국 일방 패권주의의 변동성장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은 지금 AI 패권에서 반도체 두 쌍끌이가 끌고 가는 장이거든요. 이게 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환율,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165불에 사서 180만 넘으면 팔자. 그동안 두 달 동안 그게 제일 잘 맞았어요. 근데 어저께로 185불을 치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쪽에 가려면 200불로 가줘야죠.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5,000원, SK하이닉스는 뭐 진짜 대망의 40만 원, 5만 원 뛰기 뭐 이런 게 35만 원이 가능하겠는데 그것도 엔비디아가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실적 나올 때까지 10월 말까지 뭔가 진짜 185불에서 윗골이 달리지 않고 10불에도 가져야 돼요. 그런 걸 검증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IT는 다 현금만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제일 각광하잖아요. 제일 흥분한 게 지금 소부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몸을 딱 1년만 1년도 아니야. 2024년 12월 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4년 12월 9일. 예.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 양털 아주 완전히 소부장 저점 만들어서 빈집털이 한 날. 그때 하나 마이크론 8,000원. 네. 지금 삼성전자 5만 원. 이런 장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산 게 저는 순수한 롱텀으로 야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세 전환이다 하고 산 거보다 아시아 헤지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집중해서 끌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1월은 이걸 이용해서 변동성을 줄까 봐 그래서 거기에는 합리적인 그 펀더멘탈 분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 역학적으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어떤 워딩이 나올까? 나는 그래서 거기서 환율, 원달러, 엔화 이거를 가장 주력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해지들이 우리나라를 양털 깎기만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대표님,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20%, 25% 정도 상승을 보였고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많이 한 35% 그렇죠.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종목의 상승세보다는 더 큰 상승폭을 보일 만한 종목 쪽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하고 계신 건데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낼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담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왜 담아요, 그걸? 지금 가격대는 85,000원에서 삼성전자 담아갖고 뭐 하려고?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풀어 먹으려고? 프로테이지를 보자고요. 그러니 저는 오히려 포스코 그룹이나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농심이나 네. HD 현대중공업 우리가 48만 원 이게 이제 그 요번에 그 무제한 통화 수합이나 이런 거 해갖고 떨어질 때 오히려 HD 현대중공업을 깔아서 사는 게 삼성전자 수익률이 한 3배 정도 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사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반도체 투톱보다는 소부장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제외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네. 삼성전자가 장외에서 프리마켓 91,000원 만들어갖고 이제 85,000원대에서는 하지 마시죠. 전략이면서 이때 팔아갖고 퀄리타스 반도체나 어버 반도체로 들어가죠. 딱 두 개만 선택해 드렸어요. 이제 이게 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35만 원대에서는 이제 먹을 떡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제가 4등분 매매 법칙으로 이 75% 능선만 깨지 않으면 SK 하이닉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딱 보면 요거 찍고 돌았어요. 네. 33만 6천 원 찍고 다시 돌렸는데 그런데 이 고점을 뚫는 에너지는 외국인 매매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전번 주에 이제 이게 9월 24일 전번 주에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놓고 보면 이제 제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10월이 어때요? 올려놓으면 두들겨 맞고 올려놓으면 뭐가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이게 갖다 해서 저는 SK하이닉스 하루에 10% 빠질 때 살래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스켓 공격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5% 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열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하나 보시죠. 제가 대덕전자를 전번 주에 비교해 왔어요. 9월 24일. 대덕전자가 이때가 28,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9월 초만 해도 13,000, 1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때가 21,800원 찍고 2만 원이에요. 일주일 딱 지났어요.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여기 하나마이크론이 4,000원 올랐어요. 20%예요, 20%.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일주일 단위로는 오히려 삼성전자 SK가 갖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하시는 거가 더 낫죠. 그런데 저는 2만 원대에서 하나마이크론은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2024년도 요게 저점이 12월 달이고요. 이때 유상, 무상, 권리락 해갖고 이걸 제가 매도자의 설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9,000원짜리를 8,000원까지 떨어질 동안 9개월 동안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에 다 털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악이 12월 9일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긴 게 또 거의 8개월 정도예요. 그러면서 딱 올린 게 9월입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요게 딱 요 벽을 뚫으니까 어때요? 더블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이거는 매도자의 설계라고 봅니다. 유무상 증자하고 저는 이때 다 작업이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루엄부여까지 퍼뜨린 것 같아요. 모에서 M&A 한다. 이제는 하나마이크론이 누가 갖고 간다라고까지 퍼뜨리는 거 찌라시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타자가 퀄리타스 반도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엮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다른 방송에서는 펀더멘탈 분석하지만 제가 계속 추적해드리는 게 매도자의 시각.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됐던 펀드가 됐던 아니면 설계자가 됐던 CIO가 됐던 대주주가 됐던 아니면 대주주와 연결되는 이해 집단군이 됐던 전화사채를 갖고 갔던 전화사채 집단군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이 주가를 올려갖고 어떻게 팔아먹을 때 내가 팔아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살내서 싸게 거둔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 조성한 다음에 팔아먹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 조성이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럴 때 심택 그래프 보세요. 대덕전자 그래프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을 왜 겨울 때 안 해요? 120 밑에서. 지금 이런 걸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찾으시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지금 소부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작년도 연말 금년 연초에 심택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대덕전자 같이 하락을 시키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종목 찾아내시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으십시오, 지금은. 대표님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예, 있어요. 패턴을 보이는? 그게 포스코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는 아니에요. 더 죽일 것 같아요. 10월 말까지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죠. 2차 전지가 10월 말에 이제 쇼크가 나와서 이제 직전 저점, 5월 말 저점까지 하면 이제 2차 전지 할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가만히 보시면 약간 어떤 종목들이라면 먹자 쪽이 있고 그 다음이 또 종목별로 가만히 보시면 그 비인기 종목들 그 지금 그러니까 약간 내수주 중심의 비인기 종목들이 지금 뭔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어버 반도체예요. 굳이 IT 소부장 하시려면 저는 이제 딱 두 가지. 네. 예, 요것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온 두 가지 종목을 이것도 유무상 증자 권리락의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퀄리타스 반도체는 한 2만 원 정도 이상 만들어야 뭔가 시장 조정이 된 것 같고요. 어버 반도체는 이것도 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해갖고 저는 하나마이크론보다는 이제 이쪽 종목이 12,000원, 11,000원에 사서 이것도 한 2만 원 이상 가면은 절대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타주 노리는 게 어떻겠나. 추석 전에 IT 종목은 다 팔되 요것처럼 요 지금 두 종목처럼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IT를 다 죽이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죽여놓고요. 또 땡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는 저는 85,000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그냥 시장 조성용 공포를 만들어 놓고 털어놓고 그다음 땡길 때 이제 다음 소부장은 뭘 할 건가 그거를 선별화시키는데 사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앞서서 지난 금요일 같은 변동성 장이 앞으로도 두세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을 짜본다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곱을 좀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그 옵션 양매수로 그 감을 잡는데요. 네. 매일 한 양쪽에 그 300만 원 정도를 놓고 이게 어떻게 수치가 변하나 26일은 한쪽에 10배를 가더라고요. 한쪽은 휴지가 되고 네. 100포인트 빠질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버스 곱하고요. 레버리지를 같이 사보십시오. 같이 사와갖고 어떤 거 올라가고 어떤 거 떨어지는지 요렇게 양매수의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수익 내기보다는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척도를 측정하러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10주, 인버스 10주를 한번 사보면 여기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네. 9월 26일이 하루 100포인트 빠졌을 때 29,000원이고 인버스 곱은 요게 요번 저점이 9월 24일 1,030원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9월 24일이에요. 31,000원이고 한쪽은 여기 딱 보시면 요게 8월 20일이 인버스 곱이 고점 나오죠. 이게 8월 20일이 우리가 그 저점 나온 날, 요 날입니다. SK하이닉스 급락하고 조선주 급락하고 요 날 기억나시죠? 요거를 선을 계속 걷다 보면 이게 장은 올라가는데 레버리지가 매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버스가 갑자기 그 10에서 15% 정도 탁 튀어올라요. 그날 때려야 됩니다. 이거 고점 돌파 못해요. 1390원을 깨려면 이게 200 이상 빠져야 돼요. 선물 455가 공격을 당해야 이게 8월 20일 이 1390원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말 겁니다. 그런데 이 변동이 갖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 100, 150, 200 이거를 환율이 10원, 20원, 3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요거를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곱으로 같이 선을 그시면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언제 바스켓으로 공격하나를 감을 잡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파생 매매, 옵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양매수를 해라고 그럴 텐데 그거는 약간 선수적 감각이 필요하시고 그런 것들을 못 하실 분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곱을 계속 그려갖고 이게 시소가 어떻게 되나. 아니, 장은 급등해요. 레버리지를 안 매겨줘요. 3%도 안 매겨줘 봐요. 네. 그러면 위에서 삼성전자 SK는 오르고 밑에 단에 20개 종목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장은 와 좋다 그러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든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두 개 종목 합쳐갖고요. 삼성전자 SK니까 23에서 24%밖에 안 됐어요. 저게 두 개 합쳐 지금 코스피 200 인덱스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 30에서 40. 30이 40은 안 되지. 네. 30 넘었어요. 그럼 두 가지 변동이 이제는 이번에 26일 날 봤죠, 100. 1조만 하더라도 그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스켓을 잘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9월 1일이 나스닥이 저점이었고 우리도 저점이었어요. 삼성 저점. 그래서 9월 달에 경계가 많고 뭐 변동성이 클 거다 했는데 9월 달 장이 지나놓고 보면 화려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20개 종목에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 난 종목이 몇 개 될까요? 20개 중에서 네. 직관적으로 한번 한 4분의 1 정도는 될까요? 반? 반인데 그 인덱스가 12% 올랐어요. 네.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점까지 12%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일 때는 지금 7%. 코스닥은 별로예요. 그런데 이 시가상이 9월 한번 쭉 볼게요. 9월 1일이 요 데이터입니다. 9월 말이 옆에 데이터예요. 삼성전자 67,600원, 83,000원, 25만 원, 34만 원. 요게 아까 얘기한 20%에서 30%. 네. 그런데 엔솔 보세요. 34만 원, 34만 원.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100만 원. 제가 삼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괜히 돈만 묶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91만 원이 110만 원으로 요게 인덱스보다 괜찮아요. 20%. 그런데 H현대중공업 한번 보세요. 9월 1일 고점하고 지금 고점이 똑같아요. 조선주 해갖고 마스가하고 난리 치는데 9월 1일 고점하고 지금 고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지금 엔비디아 같이 2달 만에 박스를 뚫듯이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뚫고 나가요. 오늘 52만 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조선주는 뭐가 있냐? 중소형주에 9월 1일부터 HJ중공업이니 세연중공업이니 그다음에 조선기자재니 중소형 단을 더블 만들어 놓고 대형주 선수는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 9월 초에 사신 분은 오히려 물렸다가 지금 본전되신 거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카본이니 동성하이텍이니 HJ중공업이니 세연중공업이니 이런 거 하신 분들은 9월 달에 웬만한 종목 저리 가라. 그러니까 종목 선별화 작업.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게 자동차들이에요. 현대차 계약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현대차 22만 원, 지금 21만 원 오히려 빠졌어요. 그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은행주 좋다고 그랬죠. 막 그러잖아요. 막. 근데 7%. KB금융이 22만, 여기 딱 보시면 10만 7천 원, 그 다음에 11만 5천 원. 요렇게 딱 해서 빨간 색깔만 딱 봐요. 그래서 네이버도 보세요. 요게 네이버가 21만 원, 22만 원. 관심 없을 때 사야지. 두나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합병 뭐 여러 가지 할 때 제가 27만 원대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요 네이버가 그 시장 대비 초과 셀트리온 17만 원, 17만 원. 하나오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20개 종목들을 딱 보시면 오히려 SK스퀘어가 최고예요. 뚱딴지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온 겁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1등이 SK스퀘어예요. 2등이 SK하이닉스, 한솔케미칼, 네이버, 요게 수치입니다. 20%. 그러니까 시장 대비 12%보다 초과한 것들이에요. 요게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예. 그래서 여기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네이버, 영풍,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키움증권, 한미아품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은 아 그런 대로 나는 선방했다. 근데 다른 거 하신 분들은 난 내 건 왜 이러지? 그런 게 거의 70% 시장 대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지수는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 수익률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안 빠지면 다행이야. 그리고 어떤 거는 거기에 가랑비 없듯 계속 흘러다니는 게 허다합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의 실태고요. 제가 더 9월 달에서 10월 달 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저는 오히려 종목 작전장 같아요. 삼성전자, SK는 원래 지수가 안정일 때 이 바닥 선수들의 머니게임이 아주 극대화되는 장이 코스피에 코스닥에 올렸는데 이게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종목으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로 SK스퀘어라든지 SK하이닉스인데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 보세요. 백화점 중 HDC, 한원시스템, 세항지, 현대글로비스 18만 원대 100% 팔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히려 이런 쪽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2차 전지, HMM,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것들, 카카오그룹들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떨어지는 것 중에는 HMM만 집중합니다. 이런 것들 사 모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2의 하나마이크론 같이 또 그 급등 파동이 저는 산업은행이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요. 제가 보시죠. HTC.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이만큼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때 고가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만들면서 하는 거 이때 리포트 나오고 좋을 때 하지 마세요. 이 D-6개월 전에 얼마였나를 보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저는 이게 코스피 종목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별 종목 작전하는 그래프 같은 종목들입니다. 코롱 모빌리티가 2,500원짜리가 2만 원. 이게 코롱으로 거버넌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실업 갑자기 10,000원짜리가 상한가세 32,000원. 그 다음에 만호제강, 삼화전기,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정상적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그래도 각도 보세요. 저 코리아 서킷도 8월달, 9월달이 11,000원, 12,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18,000원. 단기간에 상승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종목장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머니게임이다. 주인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설계자들의 기본 시각, 매도자의 시각으로 이게 옛날에 죽여갖고 전환사채 희석화시켰거나 많이 물렸던 것들인가. 지금 반도체 중에서 제가 제일 끔찍하게 보는 게 이런 것들 한번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런 꼴 나옵니다. 이런 게 작전하다가 걸려갖고 DI 동일해갖고 지금 쭉 올랐다가 지금 박살나지 않습니까? 제가 코스피 쪽에 저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4-5개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11월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급등한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종목 한 것들이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발표한다면 이미 늦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서 중소형주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눈에 그 지수 딸에 감춰져서 그렇지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허다해요. 그리고 코스피는 저는 코스닥은 더 끔찍합니다. 한번 이것도 정확하게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12% 올랐고 조정해서 7%입니다. 근데 그래도 코스피 종목의 시가상위 우량주는 그래도 반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돼요. 코스닥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 중에요? 20개 중에 20개 중에? 예. 10개 안 되겠죠? 아까 똑같았어. 4분의 1이에요. 그게 4분의 1이에요. 요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리노고업, 이오테크닉스. 요 네 가지만 코스닥 대비 그래도 여기 딱 보시면 로봇주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하고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거는 뭐냐? 1등이 똑같아요. 알테오젠 45만 원, 45만 원. 이게 40만 원 깼을 때 산 사람들이 효과를 본 거고 뉴스 좋고 뭔가 호재 뉴스 나올 때는 오히려 꼭지에 물리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끔찍한 것들이 2차 전지. 에코프로 BM 11만 원, 11만 3천 원. 에코프로 4만 9천 원, 4만 7천 원. 파마리서치가 제일 65만 원, 60만 원. 대부분들 보면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코스닥의 시가 상위 종목들은. 또 뭐 엔터주들 좋다고도 막 난리 쳤는데 그냥 흘러내려요. 이게 코스닥 시가 상위 종목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한번 보실래요? 한스 바이오메도 190%. 아까 그 개별 종목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프로티나, 온코닉 테레피틱스, RF 머티리얼, 심텍홀딩스, TLB, 하량디지텍, 그나마 TLB, 심텍 이런 것들이 로보티즈가 그나마 소부장이라 로봇주로 좀 정상적이고 다른 것들은 저는 이거 그냥 설계돼서 머니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0% 이상 올라간 코스닥 종목들은 이것도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석 전에 현금화 시켜놓고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뿌려보세요. 지금 120일째 이거 놓고 더블 간 것들 종목으로 찾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요 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손절해 갖고 가야 됩니까? 바닥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 중에서 뭔가 그동안 권리락이 됐거나 아니면 많이 물려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사놓고 엉덩이 힘으로 기다리시는 게 지금 또 연말 연초장에서 또 한 번의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저는 10월 말이 또 국제정치학으로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충돌되는 그러니까 일방주의가 저는 트럼프 와갖고 시진핑 만나도 노쇼가 나오든지 둘이 우리나라한테 줄 잘 서 해갖고 뭔가 숙제만 주고 가든지 지금 요번에 우리 그 부총리 이렇게 갑자기 저는 환율 뭔가 타협받다 해갖고 이제 그 통화 수합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발표한 내용 딱 보세요. 내가 허랬습니다. 이제 환율 조정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무제한 이거는 아직까지 협상 중이니까 이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깊게 생각하면 안 해줄 것 같아요. 무제한 한미 스와프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 해줄 것 같고 네. 만약에 3,500불을 선불로 주면 그냥 300불 찔끔찔끔씩 이렇게
그럼 망창 뺏어가고 찔끔 주는 뭐 이런 스타일이면 가능. 저는 그리고 나머지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걱정하냐면 환율이 갑자기 크게 변동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된 게 이거를 간단히 얘기해서 한 달러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같이 무제한해서 통화 수합이 돼야 일본 같이 환율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거나 안 주면서 그걸 조달해서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시장에서 달러를 사갖고 줘야 돼요. 그러면 이 환율 변동이 하루에 그래서 30원, 50원도 튈 수 있는 상황이 워딩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라고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올라간다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번 주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코스닥 종목, 소부장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20%, SK는 40%인데 이게 100% 올라간 거 파도, 펩트론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저는 이 파도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 그 펀더멘탈하게 분석, 옛날에 이거 상장시키면서 뭐 JP모간이 헤지펀드니 법무법인이니 SK그룹의 또 파워맨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가 SK하이닉스에 또 그 매출이 안 나오니까 상장만 시켜놓고 완전히 박살난 주식 아니에요. 그리고 그나마 요새 옛날보다는 매출이 좋아졌지만 그냥 이 파도를 한번 보세요. 이 실적단. 여기 분기 적자 보세요. 300억, 200억, 120억. 그나마 줄어는 들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났다. 이것도 딱 9월부터 움직였습니다. 9월부터. 네.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적단은 안 되는데 저는 이 오징어 세력들의 머니게임으로 이런 형태를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더 심각해요. 이런 종목까지 툴젠이 3만 원 아래에서 놀던 거래도 없는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매출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자 기업인가요? 매출단이 10억도 안 돼요. 근데 1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 적자는 190억, 170억, 200억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이 돼요. 근데 여기에는 화두가 있어요.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그럼 유전자 가위가 뭐예요? 간단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갖고 내가 불치병이거나 이거 옛날에 이거 상장실 때 이런 웃기는 스토리도 있어요. 삼성그룹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이렇게 관절이 꺾이는 병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다. 그게 이부진 씨나 뭐 이런 분들이 걸려갖고 툴젠이 그거를 개발해서 하면 삼성이 M&A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장시켰다라는 웃기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런 유전자 조작 관련된 가위 얘기의 종목이 이렇게 머니게임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약간 이제는 이런 줄기세포나 유전자 가위나 M&A나 이런 것들에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세요? 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급등할 때 여러분들 눈에 현혹되게 되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선수들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 절교하고 전업 투자자용이지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이 이게 귀에 잘못 들어오면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또 빠져나오는데 몇 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코스닥 종목에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는 요 밑에 단을 올려요. 요게 심텍, 인테플레스, PSK.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이제 안 빼요. SK하이닉스를. 그러면서 위에 단의 거는 팔아먹고 100% 이상 올라간 거는 한 30에서 50% 단에 있는 종목들을 땡기고요. 그게 지금 소부장에서 그래서 CXL이나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7, 80% 올라간 거는 한 10% 정도 더 올리고 땡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상대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는 이 지금 시장이 작년 연말하고 180도 반대되는 세상에 소부장은 다 현금화 시키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다른 거를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시장 근본주의로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9월 상승장이 질이 좋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 오른 종목들, 시장 대비 상승한 종목들은 뭐 앞서서 보셨다시피 10종목도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가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이슈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달이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7% 이상 올랐을 때 10조를 팔고 미국 주식을 4조 정도 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징적으로 좀 보자면 그래도 지금 186달러까지 상단을 뚫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서학개미들의 지금 투자 패턴이 옳다라고 보시는지, 또 연휴 기간 동안 한국장은 쉬니까 미국 증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테슬라도 고점 뚫으면 사보듯이 엔비디아 180 판 거를 또 한번 고점 뚫으면 185을 사봅니다. 그리고 물어볼래요. 네. 그 대신 사는 거가 그 직전 고점 뚫은 공격적 매수잖아요. 그럼 대드 잡고 살래요. 그리고 뭐 금액을 왕창 풀베이팅 하는 개념도 아니고 시장의 어떤 느낌을 잡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고점 뚫은 게 저는 결론이 그 엔비디아 반대파인 샘 울트만 관련된 종목이 조종이 들어가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보시면 가다에서 브로드컵,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딱해요. 9월 24일 날의 고점이 나스닥이 22,500이고 장중 고점이 22,800이고 10월 1일 날 22,600인데 요 고점은 뚫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대롱입니다. 테슬라가 420, 430, 엔비디아가 9월 24일 184불 요번에 뚫었어요, 요걸. 그런데 오클로 보세요. 140불이 110불입니다. 오클로가 상징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브로드컴 보세요. 얘는 그나마 잘 버텨요. 338불이 320. 그런데 알파벳 흘러내리고 있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그래서 샘 울트만 파를 브로드컴, 오클로 이쪽을 한 축으로 본다면 네. 이쪽이 흘러내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가 돼야죠.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그동안 눌렀던 게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도 오징어 세력으로 가장 강조한 게 인텔입니다. 인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뉴스 언제 보셨는지 아세요? 트럼프 TSMC 미 공장 안지문 최대 관세 부과 경고. 이때 2025년 4월 8일입니다. 이게. 관세 100% 불개할 거야. 근데 이때 놀래갖고 TSMC 파신 분은 최저 바닥에 파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사진인데요. 이 장성들을 800명을 불러놓고 새파란 국방부 장관이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이거 동영상 보면 재밌어요. 이 나이 드신 그 장성들 보고 국방부 장관이 좀 소대장 중대장이 아주 잘생기고 탄탄하잖아요. 살 빼. 훈련해. 니네들도 살 빼고 훈련하고 뭔가 정신무장해야지. 옛날 군대 시각으로 보지 마. 가까이에서 말 안 듣면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와갖고 지금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당장 일어서 나가. 그러면 그 다음날 너는 해고된 걸로 통보가 될 거다. 그럼 누가 나가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하면 우리가 미국이 바이든이 아프간 나간 게 최대의 실수다. 전쟁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이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셧다운 걱정 안 해요. 셧다운 되라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공무원들 바이든과 연결된 공무원이 그쪽 다 잘라갖고 물가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경기 지표가 또 고용지표 나쁘게 나오죠. 그러면 금리 인하. 지금 오히려 요번에 그 셧다운 경고에서 옛날 정상이면 불안하고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되는데 셧다운 되라예요. 그러면 이걸로 대규모 해고시켜갖고 자기네들 공무원 해고시키면서 고용지표 악화시키고 그럼 금리 인하가 자동으로 되고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약탈경제, 국가자본주의, 일방주의로 이 정신무장시켜서 전 세계로 갖다 예를 들어서 파견시켜갖고 약탈해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10월 말 에이펙에서 첫 시험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탐내는 게 포스코 그룹, 삼성전자 그룹, SK 그룹, 우리 10대 그룹일 거라고요. 다 재원을 빼갖고 미국 들어가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협박하고 뭐 해서 들어가게끔 빨리 들어와 하게끔 만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게 현대차입니다. 근데 현대차 지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박살나지, 돈은 더 내야 되겠지, 뭐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도 지금 굉장히 머리에서 쥐가 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위기를 정의선 회장님은 거버넌스로 이용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뜨릴 때는 이제 상속을 하거나 뭔가 이게 뭔가 풀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제가 이럴 때 TSMC 공격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말이 되냐지만 나라면 인텔 사겠다. 미국에 메이드 인 반도체 만들 게 인텔밖에 없으니까 그때 망한다고 그러는데 4월 달에 17불, 18불이었거든요.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삼성 보고 투자해라, 지분 싸라.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국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합니다. 이게 국가 자본, 새로운 미국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 방산업체 지분을 인수합니다. 옛날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고에 그 파라다임으로 미국이란 우박 이거 시각 싹 벗자고요. 그리고 완전히 약탈 경제에 갖다 대해서 우리가 심하게 하면 깡패예요. 그 조폭같이 우리나라를 대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첫 시험대가 10월 말이고 오히려 유순하게 대하는 게 중국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워딩 보면 약간 극으로 좀, 그러니까 우클릭이 좀 갔어요. 근데 이 우클릭 간 게 저는, 오히려 어떤 전략이 나왔냐면 브라질 같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대만 같이 하거나. 그럼 브라질이 지금 저는 최대 수혜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렇게 잡으니까 농수산물은 오히려 중국이 브라질 거를, 미국 거 안 쓰고 브라질 거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협박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를 오히려 반도체 이런 거를 더 강화시켜야 될 거야. 그럼 미국이 협박하더라도 그거를 못해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타협을 봐야 돼요. 그런 거를 그 거래 기술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뜻대로 따라가면 뺏기기만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시험대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에 이제 반도체가 시험대에 놓일 것 같아요. 지금 100% 의약품 매기했다는데 파이저가 재빨리게 들어가고 어때요? 니네들 미국에다 생산하지 하고 투자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약탈 경제 일방주의의 파워가 먹히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약한 사람들이 규합해 갖고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계경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10월 말 기점으로 그래서 제가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큰 물주기를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오는 빅데이터를 쭉 보면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지방선거에 어떠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경기도지사 핵심 지역이 어떤 색깔이 되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고 이것까지도 그려놓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제 매도를 하시죠. 이제 다 뭐 애플도 투자하겠다, 엔비디아 뭐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SMC 아까 협박할 때가 140, 150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는 270, 이것도 이제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두서없이 쫙 얘기했지만 느낌이 어떠세요?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위치를 보고 위치를 봐야 돼요. 아까 그 대표되는 종목들을 쫙 보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미국 종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치를 보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나스닥 이제 딱 두 가지예요. 테슬라, 엔비디아만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오클러, 뉴스케일, 아이온큐 이런 것들은 다 애플 다 매도입니다. 그리고
플러그파 수소 쪽하고요. 페로젤이 드론 관련주는 계속 장기적으로 파도 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1달러, 2달러짜리 종목입니다. 우리가 마치 뉴스케일이 2달러에서 50달러 가는 에너지를 저는 수소 에너지나 그 드론 쪽은 3년 추세로 매매할 거고 그동안 시장을 끌고 갔던 AI의 샘 울트만 연골고리나 갖다 예를 들어서 그 원전 관련주도 우리는 떨어졌는데 이쪽은 급등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죽어놨던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두 축이 리딩을 하는지. 그래서 10월, 11월은 테슬라가 진짜 500불 가면 우리는 우주항공, 로보택시, 그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들의 종목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가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 삼성 밸류체인, 이제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그 HPSP나 한미반도체도 위치가 높아요. 우리가 HPSP가 25,000원, 27,000원짜리가 지금 34,500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엔비디아가 진짜 200불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10월 10일 이후에 확인할 거고 금리 인하 이후에 확인할 거고 지금은 오히려 테슬라에서의 그 스페이스X나 저궤도 위성의 우주항공 이게 또 그리고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죠. 조선의 대장주가 9월 1일 고점이 한 달 동안 제자리 뛴 게 치고 나간다. 지금 엔비디아 직전 고점이 7월 31일입니다. 그럼 지금 딱 2달 쉬운 거예요. 박스로. 그걸 딱 돌아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뚫으면 이게 이제 밑에 바닷가를 하나 더 올려주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나오나 볼 거고 그럼 지수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단의 종목들의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흘러내리니까 미국 종목도 저는 그동안에 그 양자나 원전이나 그 다음에 또 AI 쪽에서 또 애플, 인텔 이런 것들은 현금화 시켜놓고 오히려 10월 말 정도에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값이 지금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금값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시각이 어떠신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는 상승세를 다시 좀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과 가상화폐 시장을 함께 좀 여쭤볼까요, 대표님? 그래서 지금 금이 이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게 저는 갖다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징후로 읽으세요? 그렇죠. 안전자산 우리나라 이제 부자 입장에서는 저라면 금 사놓고 그 리스크 관리 해지를 하겠어요. 갖다 해서 홍콩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홍콩이 옛날 이제 한번 중국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콩. 이제 거기에 기득권이 있던 세력들은 다 카나다나 해외로 다 빠져나갔고 기존에 남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거덜나서 새로운 절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밖은 편안해요. 근데 앞 들어가서 속내보면 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중국 계좌번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게 그 홍콩 하면 부동산 리가싱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해외 언론에 리가싱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안 나옵니다. 이분의 전체 자산의 해외가 다 싱가포르 쪽으로 다 빼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은 자체적으로 중국에 예속돼서 잘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볼 때 이제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어떻게 하면 인플레 해지하면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딱 금이잖아요. 네. 좀 금이 근데 이제 이것도 또 하나예요. 국내 금하고 국제금, 요 달러 베이스 금하고 원화 베이스 금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뚝딱같이 왜 얘기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로 못 갖고 나갑니다. 금을. 그렇죠. 네.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갖고는 못 나갈 거라고요. 그 대신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국내 금을 확보해 놓으면 해지 전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보유세입니다.
이제 서서히 보이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새 거의 3년 정도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은 여기도 약탈 경제 시스템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제 가진 자들이 보유세로 이제 짜고짜고 빼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매로 움직이는 정상 세상과 앞으로는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세수가 부족할 때 어떤 정책들이 나와서 이거를 변화시켜 줄 건가. 이제 부동산도 수급 대책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를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미국이 저렇게 때려요. 돈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국민한테 밖에 들여다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옛날같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뉴스 보면 재벌들 AI 우리 또 스타게이트에 참여해야 된다. 샘 울튼만 만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주식장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맥을 딱딱딱 짚어요. 그래서 블랙록 찾아가고 그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블랙록 얘기해서 MSCI에 선진국 주식에 들어가니까 야간 시장 다 개정하고 근데 그 세력들이 동색으로 양털 깎기 주범들이라고요. 블랙록을 갖다 얘기해서 한 편만 보지 마세요.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갖다 얘기해서 옛날에 그 SK그룹 할 때 그 들어오는 그 해지 같죠. 얘네들이 머니게임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들어와요? 난 걔네들이 지금 삼성전자 SK는 그거 하려고 사는지 그게 겁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금은. 이게 한번 가속이 붙었어요. 네. 그러면 무제한 통화 수합이 됐다 할 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미터를 잡겠고요. 찔끔찔끔 통화 수합이면 계속 야금야금 흔들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지 수단은 지금 옛날에는 근데 이게 가상화폐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상화폐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더리움은 잘 못하겠고 비트코인 한번 판 거 1억 5천 게임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요 고점 좀 돌파해라 지금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돌파를 안 해요. 지금 이쪽 전문가들이 날아간대요. 저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쪽에. 근데 날아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비트코인 자체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준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그거 네. 오히려 갖다 놓고 지네들 고래들은 팔아먹어요. 저는 시장 조사하니까 꼭 저 설계자 꼴 된 거예요. 네. 야 들어와 더 장기적 하는데 지네들 오래 묵은 거는 시장이 안 팔리니까 들어와야 놓고 팔아먹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6월 23일, 4일이 고점입니다. 이때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는 6월 22일이 저점이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한번 사보자 해서 헥토 파이낸셜하고 그 NH 요 종목 헥토 파이낸셜하고 NHN KCP 했는데 단타밖에 안 나와요. 수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서클이 안 가는더라고요. 서클이 여기 딱 그 상장하고 나서 분위기 딱 잡아서 6월 24일 고점 찍고 여기가 이제 가상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뭐 관련된 종목들 다 꼭지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더리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하고 이제 이게 갈 거다. 근데 이게 150불 뚫어야 가는 것 같은데 못 뚫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헥토 파이낸셜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오히려 단타 트레이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갖고 뭔가 재료들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두나무하고 네이버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이것도 저는 스테이블 코인 그 새로운 시장에 네이버가 뭔가 그 최수연 대표의 체제를 거하게 만들고 저는 바로 쫓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치영이라는 분을 그러니까 10년 정도 후배입니다. 공학이고 그러니까 근데 두나무 관련돼 갖고 뭔가 이렇게 합병 얘기 이렇게 1대3 이렇게 해서 지금 막 합병 비율 얘기하고 파이낸셜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정치 역학적으로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액주주를 위한 대주를 지금 4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존의 세력들을 제어할 때 새로운 호흡도 왔고 네이버의 체제 개편을 만들면서 최시현 체제에서 송치영 체제가 핸들링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주가 자체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여기까지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막 해석해서 이제 뭐 나스닥 상장시키고 분위기 좋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체제가 바뀌는데도 난 1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해답이 나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읽는 거예요. 주주거든요. 두나무. 예. 네. 근데 그게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투자증권이요? 예. 아니, 좋을 거면 왜 매각해요? 근데 매각을 할 생각인가 봐요. 그래갖고 나는 다른 걸로 이제 하나그룹은 이제 김동완 장자 시스템 다 끝났고 이제 둘째, 셋째로 해서 저 여의도 땅을 확보해서 갤러리아 만들거나 금융을 키워갖고 뭔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하나생명, 갤러리아 이렇게로 이제 거버넌스 게임으로 해서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조정할 때 사봤는데 갑자기 두나무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거는 게 이게 두나무 지분인데 그냥 같이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지금 권력의 이동이지 소액주주를 원하는 대주주 없습니다. 제가 이 시장 싸우면서 그거는 분명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그 체제는 안 난 것 같고 지금 그걸 펀더멘탈하게 뭐 네이버를 분석하시는데 저는 27발 만에 땡쳤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여쭤보고 싶은 질문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좀 여유치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추석 전 거래 일수로 하루 남았는데 내일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끝나고 나서 조선주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일 사요? 아니 이제 저기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유가가 바닥치잖아요. 유가 올리거나 천연가스 올리는 게임을 트럼프가 할 것 같아요. 네. 공포 마케팅으로. 그래서 9월 1일 날 고점 찍은 대장주 HD도 현대중공업이 50원 뚫나 갈 때 뭐가 가냐 그 LNG부터 할 것 같습니다. LNG. 예, LNG 순서가 LNG예요. 네. 그 다음이 알래스카 자원개발이나 이거는 유가가 움직일 때 할 것 같으니까 아까 빈지털이 해가고 바닥 끼고 있는 게 뭐냐. 흥구석유, 한국석 같은 거 있습니다. 또 농심 같은 거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